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16페이지입니다. 응답 DTO를 불변 객체로 설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하겠습니다. 리스폰스 DTO를 불변 객체로 만드는 것은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무결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데이터의 불변성입니다.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하고 세터를 미제공함으로써 객체가 생성된 후에는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임의로 값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 객체가 여러 스레드나 서비스 계층의 다른 부분에 공유되더라도 데이터가 오염될 염려가 없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다중 스레드 환경 안전성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불변 객체는 상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기화 처리 없이 여러 스레드에서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락 메커니즘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폰스 DTO는 데이터 전달이라는 순수한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값이 변경될 필요가 없으므로 반드시 불변 객체로 설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은 17페이지입니다. 불변 객체 설계를 유지하면서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한 롬복 빌더 패턴의 활용입니다. 불변 객체는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긴 생성자를 가져야 하므로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인수의 순서와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빌더 패턴은 이러한 생성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객체 생성의 가독성과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 클래스 상단에 앱 빌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롬복은 복잡한 빌더 메서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빌더 패턴을 사용하면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 빌더 ID 타이틀 컨텐츠 빌드와 같이 메서드 체이닝을 통해 필드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의 순서에 상관없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며 특히 필드가 많은 객체를 생성할 때 코드를 훨씬 더 읽기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앱 빌더는 DTO와 같은 데이터 객체를 다룰 때 롬복의 파이널 필드 사용과 결합하여 불변 객체를 가장 간결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번은 18페이지입니다. DTO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보드 엔티티의 설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드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1대1로 일치하는 필드를 가집니다. at entity와 at id, at generated value, 어노테이션으로 G8 매핑을 정의합니다. 타이틀, 컨텐츠와 같은 비즈니스 데이터 외에도 크리에이티드 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필드를 포함합니다. 엔티티는 DB와의 영속성을 담당하며 도메인 로직을 포함할 수 있는 도메인의 중심 객체입니다. 슬라이드 코드처럼 컨텐츠 필드의 컬럼을 사용하여 DB 컬럼의 길이를 명시하거나 크리에이티드 앱 필드에 로컬 데이트 타임, now로 기본값을 설정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과 영속성 관련 로직이 엔티티에 집중됩니다. 핵심은 역할 분리입니다. 엔티티는 서비스 계층 내부에 머물러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는 DTO를 통해 정보의 노출을 제어해야 합니다. 엔티티는 데이터의 가공과 저장을, DTO는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는 이온화 구조가 안정적인 아키텍처의 기본입니다. 이번은 19페이지입니다. 엔티티와 DTO의 명확한 역할과 분리 경계를 시각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즉 가장 큰 영역은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내부 관리용, 필드, ID, created, modified, 과 민감한 필드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엔티티 객체를 서비스 계층 내부에서 컨트롤러나 클라이언트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DTO라는 필터링된 작은 객체를 사용합니다. DTO는 엔티티의 필드 중 외부에 필요한 타이틀, 컨텐츠, 닉네임과 같은 비즈니스 관련 필드만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더 작은 영역입니다. 이 분리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변경 시 엔티티를 건드리지 않고 DTO만 수정하여 API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TO는 엔티티를 감싸는 안전망이자 API 스펙의 정의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 분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결합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이번은 20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접근 계층의 기본일 리포지터리의 정의와 역할을 복습하겠습니다. 리포지터리는 서비스 계층으로부터 데이터 접근 요청을 받아
DB와의 통신을 추상화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G8 리포지터리, 보드, 롱을 상속받아 사용하며 보드 엔티티와 롱 타입의 아이디에 대한 기본적인 크러드 메서드를 스프링 데이터 G8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습니다. 슬라이드 코드처럼 인터페이스만 정의하는 것만으로 데이터 접근 계층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서비스 계층은 이 리포지터리를 주입받아 사용하며 리포지터리는 서비스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영속성 컨텍스트를 거쳐 DB에서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리포지터리는 데이터 접근의 복잡성을 숨겨 서비스 계층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추상화 계층입니다. 서비스는 리포지터리에 의존하지만 리포지터리는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단방향 의존성을 유지하여 계층 간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이번은 21페이지입니다. DTO 기반의 서비스 계층,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비즈니스 로직과 매핑, 로직의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서비스 계층의 메서드는 유저 크리에이트와 같이 엔티티를 직접 주고받았지만 DTO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계층의 명세도 변경됩니다.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크리에이트 메서드 시그니처는 이제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 크리에이트와 같이 리퀘스트 DTO를 받고 리스폰스 DTO를 반환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서비스 계층은 컨트롤러로부터 레큐DTO라는 순수한 입력 데이터를 받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후 레스DTO라는 순수한 출력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로써 서비스 계층의 코드는 데이터베이스 엔티티의 존재를 외부에 완전히 감추게 됩니다. 서비스 계층의 책임은 명확하게 컨트롤러와 리포지터리 사이에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고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처럼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DTO를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계층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코드의 유연성과 테스트 용이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번은 22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인플 구현체에서 DTO를 엔티티로 변환하고 다시 DTO로 변환하는 실제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드 서비스 인플 클래스는 @서비스와의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이 붙어 빈으로 등록되고 트랜잭션 경계를 정의합니다. 프라이빗 파이널 보드 리포지터리 리포를 통해 데이터 접근을 위임받습니다.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컨트롤러로부터 보드 크리에이트 레큐DTO 레큐를 받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계는 보드 엔티티는 뉴 보드, 레큐, get 컨텐츠와 같이 레큐DTO를 보드 엔티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이 엔티티를 리포, 세이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핵심 단계는 저장된 엔티티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기 위해 리스폰스 DTO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리턴 뉴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와 같이 저장 후 G파에 의해 아이디와 생성일시가 채워진 엔티티의 필드 값을 추출하여 새로운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 객체를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엔티티는 서비스 계층 내부에 안전하게 격리되고 외부에는 필터링된 DTO 정보만 전달됩니다. 이처럼 DTO 변환 로직은 서비스 계층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은 23페이지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DTO와 엔티티 간의 변환을 담당하는 매핑, 로직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22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매핑 로직은 뉴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와 같이 서비스 메서드 내부에 직접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코드가 반복되고 서비스 메서드의 주요 책임이 부가적인 책임에 가려지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핑 코드를 서비스에 직접 작성하기보다 별도의 보드매퍼 클래스 또는 매핑 유틸리티를 통해 책임 분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매핑 로직을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하면 서비스 계층의 코드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가독성이 높아지고 매핑 규칙이 변경되더라도 서비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 유지보수성이 향상됩니다. 이처럼 역할에 따라 클래스를 분리하는 것은 객체 지향 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은 24페이지입니다. 매핑 로직의 분리와 자동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맵스트럭트 도입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맵스트럭트는 DTO, 엔티티 간의 변환 코드를 개발자가 수동으로 작성하지 않고 컴파일 시점에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코드 생성 라이브러리입니다. 맵스트럭트를 사용하면 매핑 로직의 반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슬라이드처럼 @매퍼 어노테이션이 붙은 보드매퍼 인터페이스만 정의합니다. 컴포넌트 모델,
스프링, 속성은 맵 스트럭트가 생성한 매퍼 구현체를 스프링의 컴포넌트로 등록하여 D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 내에는 보드 toEntity와 보드 createless DTO, toResponse DTO와 같이 메서드 시그니처만 선언합니다. 맵 스트럭트는 필드 이름이 같으면 자동 매핑을 수행합니다. 필드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add mapping annotation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개발자는 매핑 로직의 구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서비스 계층은 간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의의 주 목적은 DTO의 원리 이해이므로 실습에서는 수동 매핑을 먼저 경험하고 맵 스트럭트와 같은 자동화 도구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은 25페이지입니다. DTO 기반으로 최종 구현된 REST 컨트롤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드 REST 컨트롤러는 add REST 컨트롤러와 add request 매핑이 붙어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정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파이널 보드 서비스를 생성자 주입받아 사용합니다. add post 매핑의 create 메서드를 보면 파라미터가 add valid의 request body, 보드 create liquidity req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add valid는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을 트리거하며 add request body는 잔 요청 본문을 liquidity로 받습니다. 이 메서드는 서비스 계층을 호출하여 보드 createless DTO less는 서비스 create를 수행합니다. 서비스가 DTO를 반환하므로 컨트롤러는 복잡한 엔티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return response entity status body를 통해 HTTP 201 created 상태 코드와 함께 생성된 리소스 정보를 잔 응답 본문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이 코드는 DTO 기반 아키텍처의 이상적인 컨트롤러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번은 26페이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는 잔 요청의 예시입니다. 게시글 생성을 위한 포스트 API 보조 요청은 컨텐츠 타입, 어플리케이션 잔 헤더를 포함하며 요청 본문은 잔 객체 형태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요청 본문은 타이틀, 첫 게시글, 컨텐츠, DTO 강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와 같이 보드 크리에이트 리퀴디티오에 정의된 필드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엔티티에 정의된 아이디나 크리에이티드 앱과 같은 내부 관리용 필드를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API의 사용법을 명확하게 하고 서버 측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클라이언트가 잔으로 DTO 필드를 전달하면 스프링은 이 잔 문자열을 리퀴디티오 객체로 자동 변환하여 컨트롤러에게 전달합니다. 이번은 27페이지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잔 응답의 예시입니다. 게시글 생성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은 HTTP 1.1.201 created 상태 코드를 가집니다. 이는 리소스 생성 성공을 알리는 RESTful 표준입니다. 응답 본문은 보드 createless DTO에 정의된 필드들로 구성된 잔 객체입니다. 슬라이드 예시처럼 ID 1, 타이틀, 첫 게시글, created at 2025년 7월 23일 T10, 0시와 같이 생성된 리소스의 핵심 정보를 포함합니다. 응답 DTO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 시 보내지 않았던 아이디와 created at 같은 서버에서 생성된 값이 포함됩니다. 이 응답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새로 생성된 리소스의 식별자를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다음 작업에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스폰스 DTO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최종 형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번은 28페이지입니다. 에러 응답 형식 설계는 API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 응답이 표준 포맷을 가져야 하듯이 오류 응답 역시 공통적이고 일관된 구조를 가져야 클라이언트가 안정적으로 오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에러 리스폰스 DTO는 공통 에러 구조를 정의하는 예시입니다. 이 DTO에는 필드와 메시지 필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에러 구조를 사용하면 유효성 검증 실패, 리소스 없음, 서버 내부 오류 등 어떤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는 동일한 형태의 잔 응답이 전달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포맷만 파싱하면 되므로 오류 처리 로직을 단순화하고 일관된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9페이지입니다. 컨트롤러 전반에 예외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전력 예외 처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컨트롤러 메서드 내에서 일일이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코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스프링은 add controller device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를 통해 전역 예외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a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는 모든 at 컨트롤러나 REST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가로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글로벌 익세션 앤드 엘러 클래스는 at exception handler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이 메서드는 at 밸리드 검증 실패 시 발생하는 표준 예외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핸들러 내에서 바인딩 리절트의 오류 정보를 추출하여 에러 리스폰스 DTO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폰스 엔티티에 담아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유효성 검증 실패 오류가 이 핸들러를 거쳐 일관된 에러 응답 포맷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이번은 30페이지입니다. 메소드 아규먼트 납 VA 리드 익셉션 발생 시 상세 필드별 에러 응답을 처리하는 로직입니다. 유효성 검증 예외가 발생하면 이 예외 객체 내부에 바인딩 리절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인딩 리절트를 통해 어떤 필드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코드는 이 get binding result, get field errors, get default 메시지를 사용하여 첫 번째 발생한 필드 오류의 메시지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응답 본문으로 HTTP 스테터스, bad, 리퀘스트 상태 코드를 반환합니다.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하려면 모든 필드 오류를 순회하여 에러 리스폰스 DTO 객체 리스트로 변환한 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리스트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필드에 타이틀, 어떤 이유에 필수 입력입니다. 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오류 필드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전형 예외 처리기를 통해 이러한 상세 에러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API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은 31페이지입니다. 게시글 단건 조회 API 구현에 대해 알아보면서 리스폰스 DTO를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새로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전 게시글 생성 API에서 우리는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를 정의했습니다. 이 DTO는 ID,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티드의 필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게시글 단건 조회 API는 get API 보즈, ID,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이 게시글의 모든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계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째,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성 시 반환했던 정보와 조회 시 반환할 정보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코드를 재활용하여 DTO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보드 디테일레스 DTO라는 별도의 DTO를 새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건 조회 시에는 업데이티드 앱과 같은 수정 관련 필드나 댓글 목록과 같은 연관 데이터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PI 스펙을 명확히 하고 미래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보드 디테일레스 DTO를 정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컨트롤러는 서비스 계층을 호출하여 엔티티를 조회하고 서비스 계층에서 이 엔티티를 적절한 리스폰스 DTO로 변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TO를 선택하는 기준은 API의 목적과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필드의 집합이 됩니다. 이번은 32페이지입니다. 보드 디테일레스 DTO의 설계와 포함되어야 할 필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드 디테일레스 DTO는 게시글의 모든 상세의 정보를 담는 응답 객체입니다. 따라서 보드 크리에이트레스 DTO에 포함되었던 ID,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필드 외에 추가적인 필드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명시된 것처럼 업데이티드의 필드를 포함하여 게시글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게시글과 연관된 작성자, 정보나 댓글 목록과 같은 연관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 객체들 역시 엔티티가 아닌 별도의 DTO에 유저 DTO로 변환되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드 디테일레스 DTO 역시 불변 객체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모든 필드는 파이널로 선언되고 게터만 제공하며 롬보겟 빌더 패턴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생성되어야 합니다. DTO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춘 최적의 데이터 스펙을 제공하는 것이 API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번은 33페이지입니다. 목록 조회 시 페이징 응답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게시글 목록 API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게시글을 한 페이지에 담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해야 하므로 페이징이 필수적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G파는 G파 리포지터리를 통해 페이지, 보드와 같은 페이지 객체를 반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엔티티가 포함된 페이지, 보드, 객체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G파의 내부 객체에 클라이언트가 종속될 뿐만 아니라 목록 조회 시에는 게시글의 컨텐츠와 같이 불필요하게 큰 필드를 제외하고 핵심 정보만 전달해야 네트워크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페이지, 보드를 페이지, 보드 서머리 DTO로 매핑 후 전달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보드 서머리 DTO는 목록 화면에 필요한 최소 정보에 ID, 타이틀만을 포함하는 DTO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페이지 객체의 맵 메서드를 사용하여 페이지, 보드를 페이지, 보드 서머리 DTO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API의 응답 스펙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34페이지입니다. 페이징 응답을 위한 페이지 DTO 래퍼 설계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G파의 페이지 객체는 컨텐츠 외에도 토탈 페이지즈, 토탈 엘리먼츠 등 다양한 페이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객체 자체를 클라이언트에게 노출하는 대신 클라이언트 친화적인 구조를 가지는 페이지 DTO 래퍼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페이지 DTO T는 제네릭을 사용하여 컨텐츠 리스트의 타입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 DTO에는 리스트, T, 컨텐츠, 인트 페이지, 인트 사이즈, 그리고 롱 토탈 엘리먼츠와 같은 페이지 메타 정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DTO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면 클라이언트는 스프링 데이터 G파의 내부 객체 구조를 알 필요 없이 표준화된 잔 구조만 파싱하여 목록 데이터와 페이지네이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결합도를 낮추고 API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페이징 응답 전략입니다. 이번은 35페이지입니다. API 버전 관리와 DTO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성장함에 따라 API 스펙이 변경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배포된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API 버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API 버전 관리는 주로 URI를 사용하는 방식과 HTTP 헤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URI 방식은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V1 보즈, V2 보즈와 같이 URL 경로의 버전을 명시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DTO는 이 버전 관리를 지원하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V1 API에서는 보드 서머리 DTO의 ID와 타이틀만 포함되었지만 V2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V2 DTO의 닉네임 필드를 추가해야 한다면 우리는 기존 V1 DTO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V2 DTO만 정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로써 버전에 따른 응답 스펙의 변화를 DTO를 통해 명확하게 분리하고 기존 클라이언트의 코드가 깨지는 하위 호환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36페이지입니다. GraphQL과 DTO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DTO의 역할을 확장하여 이해해 보겠습니다. GraphQL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API를 위한 쿼리 언어입니다. REST API가 서버가 정의한 고정된 DTO를 반환하는 반면 GraphQL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필드만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GraphQL의 핵심은 서버에 정의된 스키마 타입입니다. 이 스키마 타입은 DTO와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집니다. 즉, GraphQL 스키마 타입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며 이는 우리가 정의한 DTO 구조가 API의 데이터 계약을 정의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GraphQL 서버는 이 스키마 타입 정의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DTO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은 REST API를 넘어 GraphQL과 같은 다른 API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기반 지식이 되며 궁극적으로 데이터 스펙을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공통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번은 37페이지입니다. DTO를 포함한 아키텍처에서 DTO, 보, 엔티티의 역할 분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엔티티는 퍼시스턴스 레이어에 위치하며 DB 테이블에 매핑되는 객체입니다. 이는 영속성과 도메인 로직을 담당하는 핵심 객체입니다. DTO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비즈니스 레이어 사이의 경계 객체로 사용됩니다. 이는 데이터 전송과 API 스펙 정의를 담당하며 엔티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는 G파에서 값 타입으로 사용되거나 DTO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캡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은 식별자가 없고 값 자체가 동일하면 같은 객체로 간주되는 객체입니다. DTO는 가변적일 수 있지만 본은 불변 객체로 설계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리스폰스 DTO는 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 객체는 각각의 계층에서 명확한 역할과 생명 주기를 가지며 서로 간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사용됩니다. 이 아키텍처를 통해 유연하고 견고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3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스프링 부트 기초 DTO 강의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프링 부트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무적인 설계 원칙인 DTO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레키 DTO를 통한 유효성 검증 자동화와 레스 DTO를 불변 객체로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엔티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견고한 아키텍처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페이징 응답 설계, API 버전 관리, GraphQL과의 비교 등 DTO의 확장된 역할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DTO 기반 설계는 여러분이 앞으로 진행할 모든 RESTful API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